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지금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아무래도 체포조 운용이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변론에 당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707 특임단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계엄 초기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대원들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본인은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약간 모순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초기에 이번 그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동원됐던 군인들이 일단 그 현장에서 느꼈던 본인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것은 초기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게 사건이 진행되고 일부가 구속되고 또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입을 예컨대 계엄에 단순 종사했는지 아니면 중요 임무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타 등등으로 분류되는 정도인지에 대한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갈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내가 초기에 무엇이라고 진술했건 간에 이 내람 가담 정도에 대한 나의 처벌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법정 혹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진술이 조금 바뀌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수의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군인들은 입장이 일부는 기존에 했던 얘기를 다 번복하고 있고 일부는 기존에 했던 얘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지시,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 안 했다는 이 편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군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죠. 문제는 경찰인데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인사가 기존에 했던 발언을 번복하고 다른 말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계엄에서 동원됐던 군과 경찰이 공히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귀결되는 전략적 어떤 결과랄까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 혐의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를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 누구보다 재판 경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기록을 기본적으로 증거로 채택해 놓고 그 다음에 진술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긴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에 가서 발언한 내용이 뭔지 진술한 내용이 뭔지를 재판관들이 꼼꼼히 비교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정치 쟁점화 시키고 또 정치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게 만들므로써
국민들이 정보를 과다하게 받아들였을 때 해석 장애가 일어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하고 곽정근 특전사령관 발언을 보면서 가장 큰 목적은 발언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발언의 내용들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에 나와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현태 단장은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12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울먹울먹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장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발언했던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오늘 헌재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사실상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예하 부대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면피용 발언들이 가능한데요.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접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국회의원을 사실상 체포하려고 지시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고 시도했던 그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부하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곽종훈 특전사령관은 예하 공수부대에다가 공수여단에 전부 출동 준비시켜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공수여단장들도 다 공범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기 부하부터 시작해서 공수여단에 있는 그 휘하 부하들까지 전부 다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707 특임단장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시를 해서 그 부대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사실상 부하 수행을 했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든 간에 결국 국회 기능 정지를 하려고 시도했던 아주 핵심적인 부대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자기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자기 부대원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혹시 말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케이블 타이 준비한 거, 국회 이제 본회의장 문을 잠그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곽정근 사령관은요, 케이블 타이 체포용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지시했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타이를 직접 만약에 체포를 위해서 가지고 갔다고 특임단장이 얘기할 경우에 자기 부대원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부대원들이 체포를 시도했다고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 자신도 처벌받을 것은 물론이고 자기 부하들까지 처벌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헌재 재판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검찰에 가서도 당시에 화상회의를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화상회의를 했고 예하 부대 부대장들이 전부 다 보는 상황이었고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당시 마이크를 통해서 예하 부대장 부대원들한테까지 전부 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음성이 다 전달이 됐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